여러분, 앞에 퀴즈는 잘 풀어보았나요? 오늘의 퀴즈왕도 뽑혔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식생활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음식 재료가 나에게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생산하는 데에 1kg의 온실기체를 만드는 옥수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로 유명한 고장인 강원도에서 부천까지 트럭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도착한다고 가정할 때 온실기체는 1kg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탁에 있는 옥수수는 얼마만큼의 온실기체를 배출한 것일까요? 네, 맞아요. 2kg의 온실기체를 배출한 옥수수가 되는 것입니다. 옥수수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오는 과정에서도 온실기체가 발생하죠? 같은 1kg의 온실기체를 만드는 옥수수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 자란 옥수수가 한국으로 왔네요. 이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바다를 통해 배로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옥수수를 빨리 먹고 싶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우리 식탁으로 왔다고 해요. 그렇다면 미국산 옥수수의 총 온실기체 발생량은 얼마일까요? 바로 정답은 총 4kg입니다. 미국에서 옥수수가 자라면서 1kg을 배출하고 한국으로 올 때 비행기를 타는 과정에서 3kg이 발생해서 총 4kg의 온실기체가 발생되었네요. 미국에서 온 옥수수와 강원도에서 온 옥수수, 우리 고장인 부천으로 왔을 때 어떤 옥수수를 먹는 것이 온실기체를 적게 배출할까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온 옥수수를 먹는 것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소고기와 같은 육류가 채소보다 비교적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우리 식탁 앞에 오기까지의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해외의 한 통계에 따르면 음식이 배출하는 전체 온실기체 중 이동 과정에서 11%나 되는 온실기체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우리 식탁으로 운반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배, 기차, 트럭, 비행기 이렇게 4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음식이 정말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비행기를 통해서 빠르게 음식을 먹어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온실기체를 배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된 음식 재료의 온실기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음식이 움직이는 거리를 줄이면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되고 이동 거리가 짧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방법이 있겠네요. 우리 지역,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지역 음식 또는 로컬 푸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고장인 부천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선생님들이 조사를 해보니 부천은 1970년대 도시화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유명 복숭아 생산지였다고 해요. 아파트가 생기고 도시로 만들어지고 날씨가 많이 변화하면서 복숭아 생산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부천을 대표하는 농산물은 바로 복숭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골이라는 이름으로 된 여러 축제가 개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어딘가에 놀러 갔을 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특산물들을 알아보고 직접 먹어보는 것도 지구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부천 지역 근처에서 지역 음식이나 채식 위주의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예로 한살림이라는 매장에서는 각종 우리밀이나 현미쌀로 만들어진 음식을 살 수 있다고 하고 또 부천에 있는 농협에 가보면 여러 각종 채소들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 지역, 우리 고장 내에서 생산되는 음식 재료를 알아가는 것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여러분, 지역 음식을 찾아서 사고 먹는 것 이외에 온실기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급식에서 음식을 남긴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해보면 너무 많이 받아서 다 못 먹겠어요. 혹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이 급식에 나오거나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어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 등등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먼저 음식을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같이 알아봅시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게 된 음식물 쓰레기는 위의 사진처럼 정말 복잡한 과정에 걸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양의 온실기체가 발생한다고 해요.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온실기체가 발생했는데 음식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온실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3분의 1은 버려진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전체 온실기체 배출량의 6.7%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만큼 음식이 온실기체 배출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1년에 885만 톤의 온실기체가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온실기체가 아닐 수 없죠. 녹색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을 남기게 되는 여러 이유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음식을 남기지 않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한 많은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 만들어낸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2014년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에서 여러분의 오빠, 형들이었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식판인데요. 바로 무지개 식판입니다. 학생들은 급식을 많이 남기는 이유가 너무 많이 담아서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식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식판에 무지개처럼 표시된 눈금이 보이시나요? 이 눈금은 밥 반 공기, 한 공기 반 등 쉽고 간편하게 식사량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식사량에 맞게 음식을 담는 생각을 한 것이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이러한 아이디어 이외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음식물 남기지 않는 날로 정해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은 학생에게 스티커를 주고 학급별로 가장 많은 스티커를 모은 반에게 간식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에서는 남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빛나는 아이디어로 여러 생각들을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마지막 활동은 지구에 이로운 친환경 급식 메뉴를 만들어보는 활동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해보면서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고 온실기체를 줄이면서도 내가 먹고 싶은 급식 메뉴를 만들어 봅시다. 영상은 잠깐 멈추고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학습지에 3가지 반찬, 밥, 국으로 메뉴를 10분 동안 구상해 봅시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꾹꾹 눌러 담은 여러분만의 친환경 급식 메뉴가 탄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빛나는 아이디어를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께 건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온실기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식생활 방법에 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우리 생활 방법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후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라는 행성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지구 안에서 살아가려면 아름다운 지구가 변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변화 중에서 우리가 매일 선택하고 있는 먹는 것에서부터 그 노력을 시작해 봅시다. 녹색 학교 생활 방법,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 잊지 말고 기억해서 우리 모두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라이밋 스카우트 5기 6조 비그린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